인생의 두 번째 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어머님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년의 삶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김영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30년 전 25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결혼 전엔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언젠가는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접어두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고 여린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 처음 젖을 물렸을 때의 그 감동, 밤잠을 설치며 돌보던 그 시간들이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2년 뒤 둘째도 태어났고, 저는 온전히 아이들 키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은 늘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대부분 회사에 나갔습니다. 명절 때면 시댁 일은 혼자 도맡아 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도 늘 혼자 참석했습니다. 불평할 겨를도 없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몰래 분식집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점점 우울해졌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 양성과정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집에 와서도 그 포스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20대 시절 꿈꾸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었죠.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 나이 든 학생이라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기능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고, 발표를 할 때면 손이 떨렸죠. 하지만 강사님께서 늘 격려해 주셨고, 젊은 수강생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발표 수업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는데, 수강생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었죠. 발표가 끝나고 박수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같은 문화센터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반만 맡았는데 지금은 3개 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업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사진 찍고 편집하는 방법, 유튜브 보는 방법,
인터넷 뱅킹까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드리죠.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수업을 듣는 분들이 새로운 기능을 터득하고 기뻐하실 때입니다.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80세 되신 할머님께서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셨는데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저도 함께 울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일상이 즐겁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반 발표회에도 참석해주고 집에서도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줍니다.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 강사들과 함께 시니어 디지털 교육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의 강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 젊었을 때 사진작가셨다고 해요. 손떨림이 심해져서 더 이상 카메라를 들 수 없게 되신 후 우울증이 심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매일 산책하시면서 풍경을 찍으시고 SNS에 올리신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실 때 저도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난 30년간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도 이제 자신만의 일이 생겼단다. 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보며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특히 큰아이가 엄마, 요즘 훨씬 더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해줄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함께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벚꽃 구경도 하고 도시락도 나눠 먹었죠.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소풍이었지만 마치 소녀들처럼 즐거워하며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더 젊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니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곧 여름방학이 되면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2번째 봄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